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30K로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미국이 왜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을 싫어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이 돈 터지는 테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요즘 제 인사이트를 따라 하시는 분들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얘기하려다가 왜냐면 또 따라 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일찍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구독자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유튜브 라이브가 제가 진행을 할 예정이 있는데요. 처음 하는 거여가지고 좀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처음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이야기해 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준비하고 있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고래의 움직임은 제 멤버십 분들한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빨간 고래와 이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이미 잡고 있습니다. 포지션을 지금 롱의 방향으로 잡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3일K를 찍은 지점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매도한 물량을 볼 수 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물량이었고 그 뒤에 이제 다시 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까지 이제 상승을 견인이었던 빨간 고래와 갈색 고래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이제 롱의 뷰를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일K에 이제 매물대가 쌓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뚫고 올라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쉬어가면서 지금 이제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보라고래 같은 경우는 단타로 계속 임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요. 스탠스가. 지금은 이제 단타로 임하고 있고 나머지 제가 이 두 가지는 안 보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리테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를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횡보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너무 당연하게도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지금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탐욕 지수를 봤을 때도 68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이제 좀 탐욕적인 그런 지수로 올라와 있고 이 말은 그냥 RSI로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과매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고 기간적으로 조정이 된 다음 그 뒤에 이제 방향을 정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심리적인 부분 말고 실제로 이제 오픈 인터레스트를 가지고 OI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지금 자리와 앞으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 OI가 급등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OI가 급등을 하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늘 보여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이 OI가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하락 다이버전스라 그래서 이게 좀 하락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너무 단편적인 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차트로 사실은 전업 투자를 거의 한 3년 가까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차트만 가지고도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데 이 차트는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걸 맹신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한 다음에 아 이게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요렇게 봐주시는 지표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보조 지표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OI는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뭔가 기술적으로 풀어내기에는 더 많은 지표들을 참고를 해야 되고 단지 요 부분 그러니까 OI가 늘어나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만 봐주시면 좋고요. 지금은 이제 OI가 좀 내려갔기 때문에 아 횡보를 할 가능성이 있구나. 요렇게 봐주시면 좋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횡보하는 중간에 이제 숏 물량을 이제 던지시는 분들이 요런 또 퍼드를 시장에 날리고 있어요. 미국이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매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도 다 온체인상으로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뭐 이제 그걸 던진 그런 부분들은 없고 아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이 숏을 잡으신 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이제 퍼드를 많이 날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다 소화를 해내고 그 뒤에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정리드리면은 지금 미국에서 비트 물량을 던진다고 했던 거는 지금까지는 이제 뭔가 거짓으로 이제 밝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온체인 데이터로 제가 살펴봤기 때문에. 다음으로 이더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 매도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에 언스테이킹이 가능해서 스테이킹을 하려는 매수 물량이 더 많았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그 리스크,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상승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좀 더 지나고 나면 더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더리움이 본격적으로 인출이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이더리움이 굉장히 많이 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언스테이킹이 되고 있다라는 걸 트래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2주간, 앞으로 2주간도 계속 쌓여있다고 해요, 물량이.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이 아무래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단기 변동성에 있어서는 저희가 조심을 해야 된다. 이 지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혹은 하락이 오면 그때 좋은 매수 구간으로 삼아가지고 잡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서 아비트론과 OP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심리적인 내러티브로 이 레이어 2가 연관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 각광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표로 좀 보면은 지금 뭐가 잘하고 있나라고 봤을 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아비트럼이 굉장히 지금 종합적으로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잘하고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요게 지금 OP, 이게 이거 스타크넷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폴리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OP랑 아비트럼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오히려 폴리곤이 레이어 2에서 약간 좀 자리를 조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스타크넷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에어드랍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레이어 2에 어떻게 보면 레이어 2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봤을 때도 잘하고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가, 제가 아비트럼과 OP는 굉장히 좋은 코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는 두 개 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코인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코인들이고, 뭐 주력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적은 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계속 이제 보고 있다, 모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언제나 그렇듯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금 비트코인의 이제 자리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많은 자료를 보고 있고 여러분들과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제가 이 MVRV는 굉장히 추종한다라는 거는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 구간일 때 정말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지금 거의 뭐 2배 가까이 비트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도 저는 제가 아직도 이 MVRV 지표로 봤을 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아직 싸다, 이런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축적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 MVRV 지표가 무조건 이렇게만 가진 않아요, 절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갔다 내려갈 수도 하는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다만 이제 MVRV 지표가 내려갔을 때 이거를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고요, 추가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되는 지점이다. 이런 그 뷰의 전환,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꼭 가져가고 싶고, 지금 어쨌든 간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분명히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나 물량 부분을 소화를 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소화를 하고 그 뒤에 횡보를 한 다음 다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200주 관련돼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기가 최근에 이제 하락이 있었을 때 200주 밑으로 내려갔었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200주 이동평균선을 밑으로 내려간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 구간이 내려와 있었고 너무나 좋은 매직 구간이었죠. 너무나 오랫동안 기회를 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번에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 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게 한번 올라오게 되면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떨어졌을 때는 올라가려면 굉장히 맞고 많이 못 올라갔었어요. 이거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저항이 됐었던 거고, 지금은 이걸 힘차게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 뒤에는 이 부분은 이제 지지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도 저희가 매수 매도에 임하면 좋은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아직 200주 이동평균선을 봤을 때는 너무나 초기 지금 진입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 길이 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다음번 불장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더 큰 불장이 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 영상에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다음번 불장의 가장 핵심, 어떤 것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도 어떤 사람들도 지금 이거를 많이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래 섀도우라고 해가지고 고래들의 움직임이 이걸 보는 건데요. 이 고래들이 7년에서 10년 이렇게 구분을 지어요. 7년, 8년, 8년, 10년 이렇게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 고래들이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었을 때 단기 하락이거나 상승이거나 이런 자리에서 고래들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이 됐었죠. 지금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이게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럼 코인의 가격도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 고래의 움직임도 제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지금 비트코인 관련돼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를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뭐 지표를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도 지표가 좀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체크를 해야 되냐면은 프리미엄 인덱스가 플러스인 경우에는 미국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프리미엄 인덱스 플러스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 기관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돈이 이제 기관들의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냥 간접적으로 느끼시면 돼요. 이 프리미엄 인덱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다. 또 거기에 이제 거래대금도 살펴봐야 되는데요. 지금 거래대금이 절대로 죽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과거에 불장 이제 엄청난 불장이 왔을 때 그거 대비에 대해서도 계속 지금 이제 장이 되면은 거래대금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사람들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거는 동의 못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돈이 크립토 시장에 아직 많이 있다라는 걸 의미해요. 이미 풀린 돈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렇게 풀렸었잖아요. 그게 일부 이렇게 줄어들었지만 이만큼의 그 구간은 돈이 늘어난 걸 그대로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직도 많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트레이딩 볼륨량을 봐서도 앞으로는 더 올라갈 길만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규제를 하고 제재를 하고 싫어하는 걸까? 저는 이 하나의 뉴스 기사가 모든 걸 함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비트코인 달러 역할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달러는 기축통화잖아요. 미국 정부에서 100% 통제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의 방향과 의지에 따라서 이걸 조절을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뭔가 패권이나 지위나 이런 기축통화로서 비트코인이 작용을 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통제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기축통화의 달러의 우월함과 중요성을 해친다면 강력한 규제를 촉구한 바 있다. 그만큼 미국은 이 달러에 대해서 달러가 사실은 모든 걸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달러의 우월적 지위를 일부라도 훼손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엄청나게 두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이라는 게 이 달러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이 가져가고 있는 포지션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힐러리 클린턴이나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언급을 하겠어요.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위상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금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전 세계 모든 자산을 통틀어서 10대 자산군으로 다시 포함이 됐고요. 10대 자산군이고 지금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리 남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경로에 저희가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 정도 와 있는데 그 길을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너무 많이 남았고 그 길을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실용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제 좀 변화가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뭐 뉴스 기사나 이런 것들만 봤을 때는 잘 모르시고 그러니까 아직은 체감을 못 하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암호화폐라는 수단 자체가
뭐 결제에 쓰일 뿐만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온램프, 즉 외부에 있는 돈이 크립토로 넘어오게 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애플페이가 전체 전 세계 페이 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삼성페이 다 통틀어서. 근데 그런 애플페이가 지금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다고 해요. 이런 것들이 뭐 비트페이에서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그 실용적인 부분의 변화,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이것저것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많은 지표들이 가리키는 방향과 거기에 더불어서 실용적으로 뭔가 암호화폐가 이제 시장에 어답션되는, 그러니까 적용되는 그런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비트가 가고 있는 방향은 너무나 올바르고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제가 요즘에 좀 보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DWF 랩스가 사실은 원래 MM이거든요. 마켓 메이커인데 이번 불장에 키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생기고 있어요. 이번 불장에 키가 될 수 있다. 키라는 말은 이번 불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느낌이 보여요. DWF 랩스라는 곳이.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얘네들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 얘네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향들 굉장히 주시하면서 봐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 DWF 랩스가 뭐 EOS에도 추가 투자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 EOS도 지금 다시 보고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와봤고, 본격적으로 어떤 섹터가 돈이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구독자분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번 불장에 크립토 선물 시장에 관련돼서 나오는 코인들, 그다음에 프로젝트들 모두 갈무리해서 관심 있게 보십시오.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요. 뭐냐면 GMX가 선물 시장을 열었잖아요. GMX가 덱스 중에서도 그냥 덱스가 아니고요. 선물 덱스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GMX가 열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GMX와 비슷한, 혹은 뭐 꼭 그게 이제 뭐 아비트럼이 아니더라도 좋은 레이어 1에서 이런 선물 덱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무조건 관심 있게 갈무리를 하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토큰 세일을 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참여하시고, 이런 부분들 꼭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지만 저는 강력하게 이 섹터가 이번 불장이 왔을 때 굉장히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선물 덱스 시장. 그러니까 지금 중앙화 거래소를 보셔도 중앙화 거래소에서 현물과 선물 거래 비중이 5대5를 넘어섰어요. 이미 선물이 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덱스 같은 경우는 현물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제 선물 시장이 이제 열렸어요. 요만큼 열린 건데, 이거는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무조건 커질 수밖에 없고, 근데 선물을 했을 때 메리트가 생긴다? 뭔가 코인을 내가 받을 수 있다? 이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이거는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선물 덱스 시장에 대해서는 그냥 뭐 GMX가 끝이 아니고 웃고 넘길 게 아니고요. 굉장히 강력하게 그런 것들을 다 갈무리 하신 다음에 굉장히 좀 잘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섹터가 될 거라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또 꼭 챙기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